여기서 사실 우리 앞에도 거의 다 했거든. 근데 어떻게 전환 과정이 일어나는가 또는 명칭 몇 가지만 새로 배우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공식처럼 하나만 써주자면, 자,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을 거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운동 상태도 가지고 있겠죠. 그 물체의 위치에 대한 얘기와 운동 상태에 대한 얘기를 에너지로서 해석을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에너지 값,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고요. 거기에 운동 상태도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데, 그 둘의 합을 모두 다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학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역학이라고 할 거거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가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위치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서 서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뀌는 걸 모두 다 우리가 전환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그러니까 저 역학적 에너지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가 가장 많이 나와서 요거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놀이기구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높은 데에서부터 얘네가 출발을 하기 시작할 건데, 자, 이때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다 위치 에너지 뿐일 겁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값을요,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9.8 중력가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h 높이만큼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저 위치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또르륵 떨어져요. 쭉 떨어지다 보면 떨어지고 있는 비탈길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겠지. 자, 그 비탈길에 놓여져 있을 때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속력이 아예 없었는데 이때는 빠르기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게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빠르기 없었어요. 지금 빠르기가 생긴 겁니다. 쭉 빠르기가 생겼고요. 하나 더, 얘네들의 위치를 보니까 아직 땅바닥에 닿지는 않았어.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높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요, 두 번째 높이니까 높이 2, h2라고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점에 있을 때 이 녀석이 가진 에너지 값, 특히나 역학적 에너지를 내가 토탈 값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운동 에너지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m이라고 하는 질량값 가질 건데, 그때 속력을 우리가 v라고 잡아주면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하나 더, 여전히 위치 에너지 또 가지죠. 9.8 질량 m 곱하기 h 두 번째 거 h2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갑자기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생긴 건가요? 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롤러코스터 말고요, 얘는 조금 특별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 어떤 식으로 특별하냐면, 처음에 원래 운동을 아예 안 해. 그러다가 높은 데에 놓고 내가 밀어가지고 이 녀석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 떨어지는 힘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높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얘가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운동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운동 상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값의 총 합과 나중에 중간에 빗달길에서의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다 구한 값의 합이 언제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100만큼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그 100 중에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지금 바뀐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전체 합이 100인 거는 여전히 똑같지만
누가 조금 늘어나고 누가 조금 줄어들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일정한 합값이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네모칸 안에 넣어둔 애들이 결국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일 거고요. 초기 상태에서는 제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얘기를 별도로 적진 않았지만 이때 운동에너지까지 내가 따져주겠다라고 하면은 운동상태 없으니까 그냥 0으로 보시면 되고, 따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위치에너지가 모두 다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도 역학적 에너지, 저 녀석도 역학적 에너지인데 운동상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가 조금 더 늘어나고 누가 조금 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제가 롤러코스터 되게 복잡하게 그렸는데 마지막 상황 하나 봅시다. 자, 어디서 볼 거냐면 이쪽. 자,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요. 지표면에 닿았어요. 지표면에 닿으면 정지할 게 아니라 얘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빠르기라고 하는 운동 상태 가지고 있을 건데, 이 녀석의 운동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속력이 여전히 V라고 측정이 되는데요. 이 V 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표면에 도달을 했을 거예요. 그 속도가 최대인 지점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때 속도를 우리가 V2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쯤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주면요, 2분의 1 mv2의 제곱값입니다 라고 표현이 될 텐데, 자, 얘네 지금 땅바닥에 닿아 있거든요. 땅바닥에 닿아 있다 보니까 높이라고 하는 걸 가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값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0이 나오겠죠. 자, 얘도 똑같이 파란 색깔 박스로 우리가 다시 합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파란 색깔 박스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를 할 건데, 이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은 여전히 또 100으로 일정해요. 근데 그 100이 지금은 모두 다 운동 에너지가 될 거여서 속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막 글씨를 복잡하게 쓰진 않을 건데 우리 눈으로 좀 같이 볼게요. 자, 얘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운동 상태를 가졌으니까 그 빠르기를 가지고 높이를 이 비탈기를 따라서 다시 올라올 거야. 올라오다 보면은 속력은 점점점 줄어들 거고, 대신에 뭐가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좀 생겼겠죠. 근데 그 위치 에너지가 다시 비탈기 떨어지면서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속력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가, 그 속력 가지고 내가 다시 이 빌타기로 오른다 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마다 점점점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 위치 에너지는 늘어나고 해서 나의 높이가 높아지는 식으로 멈추게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어느 지점에서 누가 더 클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있을 때는 사실 크기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맨 꼭대기, 가장 아래 바닥 있을 때 두 가지 비교해 주면 되는데, 맨 꼭대기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는 없음. 바닥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갖고 위치 에너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느 시점을 보든 간에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총합값은 일정하겠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얘들아.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조금 해줄 건데, 계산 문제는 이거 롤러코스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3번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자, 그 별표 3개 붙여주시고요. 그 보존 법칙은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 운동 보면서 다 얘기를 마친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애들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총합은 언제나 일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성립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현상으로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 자유낙하 운동 한번 시켜볼 거고요. 일단은 낙하하기 직전에 제일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가 있을 때 공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m kg짜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가 놓아져 있는 높이는요 h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표면 기준으로 h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쪼개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아까 봤듯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운동 상태를 가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둘을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 자유낙하 운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는 운동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0으로 나타내겠지만, 대신에 가장 높은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9.8에 m h로 나타낼 거예요 라고 하는 거 하나 적어줄 거고, 그
그때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얘네 둘 합하면 되니까 9.8 mh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옆에다가 특징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저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운동 안 하고 있을 때의 특징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입니다. 네, 최대인 지점이에요. 당연하죠? 운동 상태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져요. 쭉 떨어져가지고 이쯤까지 도달했을 때 잠깐만 포착했다. 한번 해봅시다. 한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 잠깐 저 상태에서의 에너지 값을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이때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부터의 기준 높이를 H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 아래점자 1 잘 봐주세요. 자, 저렇게 H1만큼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의 H1이라고 새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때 가지는 운동 상태, 그러니까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V라고 한다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아까부터 계속 반복이죠. 2분의 1의 질량의 V의 제곱값이에요 라고 적어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역학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9.8 m h1 더하기 2분의 1 m v 제곱에 해당할 겁니다. 위에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죠. 물론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다 보니까 저거 어떻게 계산해? 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따가 실제로 숫자로 계산하다 보면은 얘네 차이값만큼 여기 됐구나 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일단 공식 정리하는 거니까 쭉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얘네 쭉 떨어뜨려가지고요. 땅에 닿아서 정지하기 직전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지하면은 우리가 얘기가 달라지고요. 정지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높이가 없어요. 그러니 위치 에너지라고 할 건 볼 건 없지만 이때 속력은 V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V1이라고 하는 속력 가지고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해주면 2분의 1 V1의 제곱이라고 계산이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또 역학 에너지가 단순히 운동 에너지 가지고만 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1의 제곱입니다 라고 적었을 때 자, 지표면에 닿아서 정지하기 직전에는 속력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속력이 최대인 지점 플러스 이렇게 속력이 최대이다 보니까 뭐가 또 최대냐면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최대입니다. 이렇게 각 지점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그 값의 크기가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쭉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역학 에너지라고 파란색으로 적은 애들은 문자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 결국에 어느 지점을 보든 그 값은 언제나 일정할 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제가 운동 방향을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읽고 아래쪽으로 가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한번 읽어볼 거고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관찰이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자, 운동 방향 위쪽으로 잡아볼게요. 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거꾸로 위에서부터 떨어진다고 해볼게. 자, 위에서부터 낙하한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죠. 그쵸? 자,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만큼 증가할 거니까 서로 반대 경향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리해 주실 거고 자,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쳐다본다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점차 감소할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증가할 거야 라고 볼 거고 자, 그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오히려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증가할 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은 없어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변화의 경향성을 보자라고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얘기고요. 요거 응용 버전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진자 운동이에요. 이 진자 운동까지만 보고 문제 풀어볼 겁니다. 진자 운동은 시계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어떤 실에다가 밑에 무거운 추를 매달고 좌우로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충 한 반원이나 호 모양의 어떤 운동 궤적을 그리게 될 텐데, 자, 이 궤적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얘들 운동 방향을요,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둘 다 가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각 지점에서의 특징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있을 때 우리 A 지점이라고 제가 잡을 거고요. 제일 위에 있을 때를 각각 B 지점이라고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헷갈리니까 수현이 썸이 미안해? 이거 싫어고 할게. 자, 일단은 A 지점이라고 하는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자, A 지점 언제냐면 우리가 이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얘네들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거든. 아까 저 롤러코스터에서요, 제일 높은 지점에서 가장 바닥 지점으로 온 지점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지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A 지점은 위치 에너지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속력도 최대입니다 라고 특징을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0은 없다라고 0 쓴 거예요. 숫자. 반대로 B와 C라고 하는 애들은 위치 에너지가 거꾸로 최대일 거고, 올라가면 잠깐 거기서 속력이 잠시 없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없다라고 해서 V가 뭐 최소라든지 0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하나만 더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각 지점에서 저런 특징 가지는구나 라는 동시에 또 하나 더. A에서 B로 갈 때의 변화 거꾸로 C는 안 쓰게 그냥 B에서 거꾸로 A로 돌아올 때 변화라고 하는 거 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에서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들은 점차 감소하겠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속력이 느려지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그렇다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거꾸로 없었다가 점점점 요 녀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반대 경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럼 밑에 B에서 A로 가는 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제일 높은 지점이었다가 제일 낮은 지점으로 갈 거야. 그럼 나는 속력이 없었다가 점점점점 빨라질 텐데 바닥으로 가게 될 테니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증가하는 것만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감소한다라고 해서 누가 늘어나고 누가 줄어들 건가라고 하는 애들 방향 헷갈리지 않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이거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거 사실 이거 다 보여요. 제일 올라가는 거 어딜 가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커. 내려온다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 없겠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 소멸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애로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운동 상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풀어볼 거냐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우리 3번, 5번 한 페이지 넘기면 있는 3번, 5번 있죠? 59페이지 3, 5 풀어봅시다.
들고 있다가 얘를 떨어뜨린 거예요. A지름 일단 B지름 떨어뜨렸어요 라고 하는 건데 질량이 2kg고요. 높이는 2.5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A 지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위치 에너지 구하는 거 언제나 9.8이라고 하는 애 써줄 거고요. 9.8 곱하기 2 곱하기 질량이죠. 그리고 높이 2.5m라고 하는 애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9.8 곱하기 5니까요. 49 라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10에 적어보니까 49죠. 고마워.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그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었고 운동 에너지 없었던 애가 땅바닥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그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보존돼서 결국에 이 지점에서도 똑같이 49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49줄이지만 위치 에너지는 없어요. 그냥 바닥이니까. 대신에 그 49줄 모두 다 차지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였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0, 운동 에너지 49라고 순차적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우리가 요거 가지고 땅이 닿기 직전에 속력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가 운동 에너지면 2분의 1에 질량 2 곱하기 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마침 딱 49가 나왔네요. 속력은 7m/s로 관측되겠지 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어요. 2분의 1 mv의 제곱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랑 같은 원리로 5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부터 계속 떨어지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던져 올릴 수도 있어요. 던져 올리는 것도 똑같아요.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운동 에너지가 점점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운동의 초기 상태라고 하는 건 지금 문제처럼 문제들이 항상 줄 겁니다. 자, 차근차근히 확인해 주세요. 4kg이고요. 14m/s로 위로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차피 위치 에너지 없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구해져 있을 거니까 2분의 1에 4kg에 14의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가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산식 하나 세워줄 수 있고, 이거 계산해볼까요? 이거 계산하면 14제곱의 2배만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그냥 둘게요. 어차피 우리 이따 나머지 약분할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어디야 라고 했는데, 최대 높이를 가지는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아예 없는 지점이에요. 그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9.8에 질량 2에 높이 h라고 하는 식을 세워놓고 h가 구해주면 되겠죠. h가 구해볼게요. 그럼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0.2죠. 그쵸? 그럼 얘는 7 곱하기 7 곱하기 4니까 그거 다 약분해주면 0.4h는 8이라고 나오면 될 거고, h라고 하는 애가 20m가 나옵니다. 이거는 연산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20m 맞지? 서연아 맞니? 맞죠? 20m? 네.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2분의 1 mv 제곱이 9.8 mh랑 똑같아졌어요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실험 하나 있는데, 이 실험은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그렸던 거를 실제로 유리관 가지고 실험하면서 각 위치에서 가지는 걸 계산해서 항상 일정한가라고 하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오면은 그림만 실험 문제로 나오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리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만 잘 읽어주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유제 1번, 2번 읽어주세요. 자, 유제 1번은 방금 우리가 풀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가 보다 라고 그냥 풀면 되는데, 2번이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 2번 제가 문제 쓰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보고 문제 제가 다 쓰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요. 롤러코스터. 항상 나오는 롤러코스터.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진자 운동.
자, 유제 2번 볼까요? 자, 유제 2번 보니까 질량이 4kg인 장난감 롤러코스터를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는 A 지점에 가만히 뒀대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저기서부터 쭉 떨어지면서 속력이 변화하고 위치 에너지도 변화하겠죠. 자, 그랬을 때 A점에서의 장난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A 지점은 아직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위치 에너지로만 역학적 에너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 값은 9.8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계산해 줄 수 있고 이거는 196줄에 해당합니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98의 2배. 자, 그랬을 때 니은 B점에서 장난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B지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 특히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있을 테니 그 크기 구한 거 그대로만 종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96줄 맞고요. 디귿 시점에서 장난감의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전체 196줄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로 일부가 남았을 거고 위치 에너지로 또 일부가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직접 너네가 계산해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을 2분의 1에 질량은 4니까요 곱하기 4에 V제곱이라고 넣는다면 그때 지금은 2.5m까지 올라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4에 2.5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합했을 때 196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마무리해주면 이게 98 그리고 얘는 2V의 제곱이 되는데 그 둘을 합했을 때 지금 196이 나오는 거죠. 2V의 제곱이 98에 해당할 테니 V제곱이 49여서 V값은 7m/s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딱 98이 특히나 9.8이라고 하는 애가 7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한 값이어가지고 보통은 7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찍지 말고 7의 배수로서 속력이 좀 등단하기가 쉽겠구나. 제곱을 나누는 거 제곱근 구하기 어렵지 않겠네 라고 계산만도 숫자 노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쉽죠? 아니야. 앞에 오히려 일반 에너지보다 요거 에너지 보존 배우면은 요게 계산을 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전환. 첫 번째 주제가 끝난 겁니다. 넘기면은 쭉 문제 등장을 하고요. 66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전기 에너지 얘기가 나오거든. 자, 전기 에너지도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이것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쭉 문제 볼게요. 문제 그리고 좀 골라줄게. 오늘 풀 것들 골라주고 이런 거 풀면 돼 라고 하는 거 좀 소개 좀 해줄게요. 자,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인데 전기 에너지는 2학년 때 우리가 자석이랑 전류라고 하는 거 가지고 뭐 이 방향으로 흐르고 저 방향으로 흐르고 막 이런 얘기 엄청 했었잖아. 그게 다시 등장을 하는데 자세하게는 안 해요. 그냥 흐른다 안 흐른다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의 목적은 어쨌든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특징을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겠죠. 그 전기 에너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단위가 줄로 등장한다. 왜? 에너지니까 라고 하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인데 깜짝이야. 자, 전자기 유도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별표 3개 붙여주시고요. 자, 전자기 유도는 여러 가지 단어가 섞여 있어요. 전기와 자기와 유도라고 하는 단어 3개가 합쳐진 건데 이거 쓰지 말고 보세요. 자, 전류를 만들어낼 건데요. 뭐 가지고 만들어낼 거냐면 전기와 자석 사이에서 힘이 생기는 전자기장, 자기장이라고 하는 특히 힘 가지고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예전에 작년에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자석을 이렇게 움직일 때 전류 방향이 이렇고 또는 코일을 감아놨을 때 이거 자석의 성질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기랑 자석 사이에서는 어떤 연관된 힘이 있나봐 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어떤 자기장이라고 하는 힘을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방향에 따라서 이 전기가 생기게끔 해주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 볼 거야. 자,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 자석이랑 전류, 전선에 감아놓은 코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검류계라고 하는 장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또는 전류가 올바르게 흐르는지를 검사해 주네요. 그래서 전류를 검사해 주는 기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거의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부터 전선을 빼와서 이렇게 감고 얘가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잘 그렸다. 자, 전류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플러스 극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류 방향이 요런데 자, 이거 전류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극을 내가 전선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을 해둔 게 전류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정확하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게 생기면 검류계라고 하는 애가 중앙에 이렇게 0점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바늘이 쭉 움직일 거야. 내가 플러스라고 하는 정확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검사가 될 텐데 혹시라도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왼쪽으로 바늘이 움직여서 마이너스 쪽으로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 도구가 누구이냐면 바로 자기장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석입니다. 자, 자석은요 N극과 S극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N극이 점점점 가까워지게 라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먼저 할 거예요. 자, N극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자, N극의 자석을요 지금 제가 그린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둘게요. 그럼 가만히 두면은 이 자석은 자기네들끼리 당기는 힘 외에 어딘가에 미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도 이 자석의 영향을 지금 받지 않는 상태여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류계 바늘이 0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유도 현상이기 때문에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류는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석을 움직여 볼 건데 자석을요 코일 쪽으로 쭉 가까이 갖다 대볼게요. 자, 그럼 쭉 가까이 갖다 댄다라고 하면은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이 코일 방향이죠. 자, 얘들아, 우리 오른손 가지고 전류 방향이랑 자기장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어떤 극의 방향이었죠? N극의 방향이었죠. 자, 그 N극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내려올 때 아예 코일을 내가 반대로 그렸네? 아니다. 내 손을 어떻게 꺾어야 되지? 자, 이렇게 깎아서 볼게요. 오씨, 잘못 그렸어. 이거 뒤쪽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지? 안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전선이 이렇게 감겨있고 그의 방향에 따라서 N극이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전류 방향이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올바르게 생기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쵸? 저 바보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전선의 방향을 우리가 찾겠다라고 하면은 그림은 입체적으로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얘가 뒤쪽에 있는 선이고 얘가 앞에 있는 선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예, 이런 애들이 앞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가려져서 그러면 감아져 있는 방향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감아져서 내려오는 거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정확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니까 검류계가 오른쪽으로 쭉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바늘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 봐주시고 자, 그 바늘이 돌아갈 때 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전류가 흐를 때 바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0점 기준으로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하는 검류계 바늘 방향 꼭 봐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왜 그렇게 움직이나요?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자석을 코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멀어지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N극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위로 쭉 올라가겠죠. 자, 그럼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선에 손을 감아봅시다. 쭉 감아보면은
자, 얘네랑 반대로 바깥에서부터 감아서 위로 올라가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럼 바깥에서부터 감아요. 자, 바깥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감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선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마이너스에서부터 나와서 거꾸로 플러스로 들어가게 그려주네요. 자, 나는 분명히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서 얘로 들어갈 거야 라고 기대하고 걸어놨는데 실제로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N극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꾸로 전류가 생길 거예요. 그럼 검유계가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야 너네 지금 전류 방향이 잘못됐어. 흐름은 있긴 한데 너네 방향을 지금 잘못 걸어놨어 라고 하면서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일 거야. 자,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검유계 바늘이 돌아간다 라고 돼 있지만 바늘 어디로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전선 잘못 연결하면은 흐르긴 흘러도 반대로 잘못 연결한 거야 라고 해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자, N극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내 엄지손가락 올렸을 때 감아지는 방향이 검유계가 반대가 될 테니 얘네들 지금 멀어지고 있을 때 지금 잘못 걸었구나 라고는 지금 반대 방향의 전류가 생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유계 바늘의 위치에 따라서 둘 다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자, 여기서 난이도 올려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내가 검유계 바늘 걸어놓은 거에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바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건 맞아요.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괜찮나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자, 여러분들 똑똑해여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위의 상황은 N극 기준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 S극 기준으로 또 한번 볼까요? 자, 자석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결과가 반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석을 내가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갖다 댔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이 위치에 적은 애들 여기로 내려오면 돼요. 자, 얘네들도 똑같이 전류는 흐릅니다. 하지만 역방향으로 흐를 거고요. 거꾸로 S극이 가까워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S극이 멀어지면 N극이 가까워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또 전류가 흐르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S극이 멀어질 때의 정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방향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겠지라고 하는 현상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얘네는 전류가 먼저 흐르고 있어서 자석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선을 그냥 설치를 해두고 내가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봐봐. 그럼 나는 자기장을 생성했어요? 전기를 생성했어요? 봐봐. 건전지는 얘들아. 건전지가 갖고 있지. 그쵸? 자, 근데 얘는 지금 건전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만 걸어놨어. 근데 봐봐. 그러면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 자석만 가까이 됐더니 전류가 생겼네? 그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거예요? 자기장을 생산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거죠. 다시. 여기 전류가 아무데도 흐르지 않았어. 진짜 없어서 건전지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전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석을 갖다 댔더니 그런 흐름이 생겼지. 얘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기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생시킵니다. 무엇을? 전기를. 기계가 라고 해서 발전기라고 부르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 발전기가 저 현상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저 현상 이름이 뭐라고?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기기가 바로 발전기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고요. 발전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려운데 체육대 했니? 운동했어? 운동회 할 때 보면은 엄청 시끄럽게 모터 막 드르르르 돌아가는 기계 하나 있거든. 밖에서 이제 체육대회 할 때도 전기를 써야 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콘센트에서 뽑아서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데가 바로 발전기라고 하는 기계 있어요. 발전기 전기톱 같이 생겨가지고 끈 이렇게 잡아당겨서 전원 키면은 모터가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전기 에너지 생기게 되거든.
거기서 돌아가는 모터가 누구냐면, 자, 여러분들 거기 그림이 있어요. 자, 발전기는 결국에서 전자기 요도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전자기 요도 현상은 뭐였지? 내가 사람 손이 자석을 붙잡고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는 거였지. 근데 발전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사람이 가가지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역할을 기계, 모터라고 하는 애가 돌면서 해주는 거야. 봐봐, 모터가 돈데 모터가 도는 거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운동 에너지일까, 위치 에너지일까, 전기 에너지일까, 아니면 뭐 소리 에너지일까? 운동 에너지죠. 그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애가 어떤 현상을 만들었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면 어떤 에너지가 생겨요? 전기 에너지가 생겨요. 자, 이것도 전환이네요. 어떤 에너지? 모터의 운동 에너지가 쭉 자석을 가운데 돌면서 막 돌아. 돌다 보면 전류가 막 다른 방향 막 생기거든? 아, 그러다 보면은 어디 기계 이름 뺏겨. 전기 에너지를 열심히 생산을 해냅니다. 그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환이라고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치사하긴 하나만, 여러분들 그 발전기 기본 그림으로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발전기와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 모퉁이 있거든. 그 모퉁이 부분에 별 3개 붙이고 그 그림 같이 봅시다. 자, 발전기와 전동기는 에너지 전환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발전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라고 하는 애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림 보면은 저 끝머리에 뭐야 물레방 같은 게 있거든? 걔가 모터야. 걔가 막 열심히 돌아가. 막 돌아가다 보면은 걔가 움직이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발전기고요. 반대로 전동기는 전기를 가지고 움직임이 생기는 기계를 전동기라고 해요. 전기 에너지의 전자, 움직임 동자, 기계할 때 기자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뜻이어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발전기와 전동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생김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 저 모터는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되죠? 라고 하면, 발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레방아 달려있고요. 근데 그 물레방아가 매번 저렇게 생기진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기억할 거. 전동기에 뭐 있니? 전지 달려있어요. 전지. 건전지 또는 배터리 달려있거든? 그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잖아. 그럼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빼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발전기라고 하는 애 있고요. 이 발전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큼직큼직한 애들이 수력 발전소, 핵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 조력 발전소 등등등. 이 발전소라고 하는 애가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아니라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소예요 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수력 발전, 그 댐에다가 물 부어놨다가, 댐이라고 하는 애들이 물 이제 채워놓는 애잖아. 그럼 걔네들 댐을 열면, 수문을 열면 높은 데에 저장돼 있던 애들이 쭉 떨어지면서 낙차,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물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밑에 물레방아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걔네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생겼네요. 그 운동 에너지 가지고 전자기 현상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게 수력 발전. 핵 발전도 똑같아요. 핵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어떤 모터를 돌려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바꿀 거고요. 화력도 똑같아요. 뭔가 태우면은 뜨거운 열기 나오겠지. 그 뜨거운 에너지가 모터를 또 돌려요. 열심히 돌리면 또 전자기 유도 일어나서 전기 에너지. 조력은 별거예요. 두 수건 만차.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또 모터가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이 다 발전소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발전도 똑같겠죠? 바람개비 돌리는 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고 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기계들이었어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저렇게 열심히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할 거야? 시간 해놓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잘 공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기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제일 편해요. 우리가 화력 에너지 쓴다고 하면은 그 불을 매번 거기 가서 떼워야 되잖아. 이거 매번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계 돌리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지속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해내기도 편하고요. 생산한 다음에 수송하기도 편해요. 저기서만 생산하고 끝이 아니라 각각의 집으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그리고 집에다가 저장해두는 것도 쉬워요. 우리 휴대폰 안에도 전기에너지 애들 바꿔가지고 저장해두고 있죠. 그런 식으로 저장과 수송이 용이해서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애들을 열심히 생산을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가장 간편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다시 뭐 운동에너지, 파동에너지, 빛에너지 이런 걸 바꾸는 것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등장을 할 건데 어디 가서 볼 거냐면 한 페이지 넘겨서 68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일단 지금 배우는 거 이런 걸 가르쳐줘요 쉽겠지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또 나와요. 자, 전기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가장 좋은 예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데 전기에너지 형태로 그 기계 안에 저장을 해두고요. 얘네들이 막 뭐 열을 낸다 또는 핸드폰도 진동하면서 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화면에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빛 에너지 형태로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동 일으키면 운동 에너지도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소리 내면 파동 에너지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표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 읽었을 때 소리 내는 거, 운동하는 거, 또는 화학 에너지 내는 거 걔네가 누구에 해당하는 거지? 라고 하는 예시를 여러분이 잘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가장 공감이 안 될 게 화학 에너지일 거예요.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유의 깊게 조금 봐주시고요.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전자기 움직임으로 충전해주는 어떤 공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전기 그 자체로 충전하기보다는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애니까 얘만 더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라고 하는 애들은 A라고 하는 형태에서 또는 A라고 하는 종류의 에너지에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 B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과정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전환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전환 단어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안타깝게도 이 전환 과정은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다른 형태로 바뀔 때 100 전부가 바뀌지는 못해요. 일부가 무조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손실이 일어나는 애들을 무엇이냐라고 부르냐면 열손실이라고 부를 거고요. 실제로 그 뜨끈뜨끈한 그 열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효율을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열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되는 양이 적고 전환이 잘 되는 애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고 하는 제목 자동차 그림 위에 있죠. 자, 거기에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쭉 밑줄 그어줄 건데 아니 아까 손실이 일어난다며 라고 하는 생각 들잖아. 얘를요 우리가 지금 예시 숫자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핸드폰 가지고 또는 태블릿 PC 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디스플레이, 빛 에너지로 나올 거고요. 소리 들어야겠죠? 소리 에너지로 나올 거고. 그리고 가끔가다 걔네가 뭐 4D라고 한번 해볼게요. 진동 울린다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로 일부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기 에너지를 만약에 내가 1000만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그 중에서 한 500 정도가 빛으로 한 400 정도가 소리로 한 10 정도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 라고 표현을 실제로 내가 측정을 했다고 쳐볼게. 그럼 지금 아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 1000인데 지금 바뀐 애들, 전환된 애들의 총합 얼마예요? 1000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보존된다며 왜 1000이 아니죠? 라고 하면 자, 이 녀석들이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90 정도 되는 거고요. 90 맞죠? 자, 이렇게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그 열 에너지를 모아서 다른 에너지로 바꾸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면 그게 바로 잃어버리는 만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손실자 붙여서 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핸드폰 오랫동안 게임하거나 뭐 하다 보면 뜨끈뜨끈해지잖아. 그 뜨끈뜨끈해진 게 그 열 손실이에요. 그 뜨끈뜨끈해지는 거는 내가 다른 형태로 저장하거나 모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선생님 그거 에너지 모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얘네들은 저장하지 못하고 그냥 공기 중으로 다 분포돼서 날아가 버리는 손실되는 애들이어서 열 손실이라고 부를 거고, 이 열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손실량을 줄이려고 막 연구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나온 게 전기자동차. 우리 석유 가지고 뜨는 자동차들은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 30%도 안 돼요. 내가 1000에 석유를 넣어준다라고 해도요, 그 중에 30%밖에 운동에너지를 못 써. 나머지는 다 열로 다 잃어버리고, 뭐 마찰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차 운전하고 나서 내리면은 차 뜨끈뜨끈해질 거거든. 나중에 아빠처럼 엄마 차 타고 나서 전기차 아니고 그냥 일반 석유차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 내리고 나서요, 차 앞부분 있지, 본네트라고 불러지는 소나무 올려요. 그럼 되게 뜨거울 거거든. 그게 얘네들이에요. 열로 잃어버린 애들. 근데 그 열로 잃어버린 애들이 저는 지금 되게 조금 적었지만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거를 줄인 그 기술이 바로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애들이 요 열 손실을 줄여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인 기계들이구나 라고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바뀔 때 어떻게? 1000이라고 하는 총량이 열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똑같이 1000으로 바뀌는 거. 보존됐죠?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으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원리.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될 거지만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서 쓸 수 없는 에너지 때문에 마치 다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주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교지가 눈앞이에요. 자, 우리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이제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 거고요. 자,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얘기들 특징이랑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얘기를 했다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주제예요. 전력을 쓴다 라고 해서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요. 자, 소비전력 치사하게도 매번 그 정의를 물어봐요. 몇 초 동안?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해서 1초라고 하는 시간 단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소비전력의 단위는 방금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와트라고 부르는 W자로 단위를 쓸 거예요. 얘네들 뭐였다고? 1초 동안 쓰는 전기에너지의 양이니까 전기는 결국에 에너지 값이어서 단위가 줄로 등장해요. 근데 1초 단위로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분 모값에 들어가게 되니 결국에 저 와트라고 하는 애는 줄 퍼 세크로 쓸 수 있겠지. 그쵸? 자, 와트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줄 퍼 세크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간 가지고 계속 곱하는 거 할 겁니다. 자, 와트 보이면 시간 곱해서 그 기계가 쓰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쓴 전기에너지 값을 내가 구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 꼭 생각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에너지 썼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전기기구의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거기 중에서요,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애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격 전압. 정격 전압은 딱 알맞는 전압이라고 하는 전기 압력의 크기라고 하는 얘기거든. 정격 전압이 뭔데요? 라고 하면 일단 전압이기 때문에 단위는 볼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격 전압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20V가 정격 전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10V, 프랑스나 독일, 걔네들은 220, 110 같이 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애는 그 기계가 온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파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정격 전압 얘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전기기구가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했나요? 라고 하는 거 계산을 할 때 정격 전압을 꼭 맞춰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구가 220V에 40W라고 적혀져 있는 어떤 스티커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는 거 첫 번째, 요거. 얘는 220V에 꽂아야지 정확하게 40W 정도로 일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정격 전압의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이 40W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자, 지금 저거 제가 사온 전구고요. 제가 사온 전구를 이제 순이가 받아가지고 얘를 1시간 동안 이제 불을 켰다고 할게.
그러면 이 전부 다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몇 줄일까요? 라고 하는 걸 실제로 문제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전격전압에 연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한 번만 확인해 주신다면 얘는 더 이상 문제 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기 에너지 값의 크기를 계산하겠다 라고 하면 이 40W라고 하는 애를 집중적으로 봐주실 겁니다. 자, 아까 와트는 단위가 어떻게 됐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줄이니까 줄 per sec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애 1시간으로 주든 100시간으로 주든 10분으로 주든 20분으로 주든 항상 여러분들이 초 단위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1시간은 몇 초? 3600초입니다. 3600초 동안에 40W, 그러니까 40줄 per sec짜리 전기 기구를 사용을 했으니 요 녀석들이 사용한 전기값은 14만 4천 줄을 썼어요 라고 계산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계산 잘했어요? 자, 14만 4천 줄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0이라고 하는 데를 문자 하나로 바꿔볼 겁니다. 144 킬로 줄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킬로라고 하는 저 적두어라고 하는 애는 1000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g에 1kg이라고 하잖아요. 1000m를 1km라고 하는 것처럼 줄도 똑같이 1000줄 있다라고 하면 킬로줄, 1kg로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단위 전환까지 해주는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갈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소비 전력을 계산한 거다라고 하면은, 자, 그만큼 사용한 에너지 총량이 얼만데? 라고 하는 얘기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제. 갑자기 뭔가 내용이 많죠? 자, 이것만 하면 돼. 자, 전력량은요,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사실 방금 계산 이게 바로 전력량이에요.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저만큼 쓸 거야 라고 하는 와트에 대한 얘기라면, 저 시간 동안 이만큼 썼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토탈 값을 계산을 해낸 게 바로 전력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력량의 단위는, 자, 아까 제가 계산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만약에 40W짜리 애들을 1시간 동안 썼어요 라고 하면은 와트와 시라고 하는 걸 곱해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써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단위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럼 킬로 단위로 붙여서 킬로와트시라고 하는 단위 두 가지 등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하면 요거 우리가 줄로 계산했던 요게 그냥 킬로와트시 와트시예요. 근데 대신에 주의할 건, 여러분들이 저랑 아까 계산한 것처럼 줄값으로만 내가 에너지 크기를 남기고 싶다 라고 하면 시간을 언제나 초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문제에서 전력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 아워거든요, 시간. 그래서 1시간 동안 40W짜리를 내가 썼다 라고 하면 그냥 시간 아워 그대로 가시고요. 40W, 아워, 와트시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와트시라고 하는 거는 시간 단위로 그냥 갈 거고, 전기 에너지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내가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세크 단위로 바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주의해 주십니다. 어쨌든 사용한 에너지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해볼 거냐?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한 페이지 넘겨서 있는 홀수 번호 있죠? 5, 7, 9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여기까지 같이 해석한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문제 풀고 있는 친구들아, 저 이제 개념 설명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 푼 거 다 검사하러 다닐 테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푼 거 채점하시고 보시고 있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5번 볼게요. 5번에 전기 다리미라고 돼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꿨냐라고 하면 다리미가 뭐 하는 애였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리미는 열 에너지 통해서 옷 빳빳하게 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선풍기는 뭔가라고 하면은 선풍기 시원하게 주니까 바람 에너지, 시원한 에너지 이게 아니라 선풍기 날개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럼 선풍기 날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전기 에너지였으니까 그 다음으로 바뀐 건 날개라고 하는 애들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 통해서 밝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니 기억으로. 마지막으로 배터리 충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지. 이제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일단 기계 안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채워주시면 돼요. 자, 7번으로 바로 갑시다. 7번처럼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들 시험지 꼭 있을 거고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에 전자레인지가 소비한 전기 에너지와 사용한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비 전력 구해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소비 전력은 와트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1초 동안에 몇 줄 썼는가 라고 하는 거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지금 보니까 전기 에너지는 12,000줄을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한 시간이 분 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 2분 우리 바로 초로 고쳐볼까요? 120초로 고쳐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줄 퍼 세크가 바로 와트니까요. 일단 쭉 마무리 해주면 100와트라고 계산될 겁니다. 괜찮지? 자, 거꾸로 100와트가 있을 때 얘를 1시간 동안 썼어요 라고 하면 전력량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던 거고, 전력량은 그럼 얼마죠? 100와트짜리 1시간 쓰면 100와트씩 되겠죠. 네, 이어서 9번. 자, 밝기가 같은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애는 16와트짜리고요. 나라고 하는 애는 10와트짜리네요. 자, 그랬을 때 가가 1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와트라고 하는 애가 뜻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니까 16줄이라고 씌워주시면 되고요.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나가 소비한 전력량 물어보네요. 전력량.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2시간이면 20와트씩. 자, 마지막 가와 나 중 효율이 더 좋은 전구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는데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효율을 볼까? 내가 드린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지. 자, 봐봐. 소비 전력이 16와트다라고 하는 건데 1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 얼마 쓰는 거죠? 16줄만큼 쓰는 거죠. 얘는 1초 동안 전기 에너지 얼마 써? 10줄을 쓴대요. 소모하는 양이 이만큼인데 얘네가 출력하는 건 뭐냐면은 밝기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빛 에너지 얘기거든. 문제에서 밝기 어떻대? 같대요. 자, 에너지를 얘가 더 많이 쓰는데 얘랑 밝기가 똑같아. 그럼 효율이 누가 더 좋은 거죠? 효율이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밝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덜 쓰는 게 효율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한번 뭐지? 했다면 문제 초반에 있었던 조건에 꼼꼼하게 못 읽은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초반 조건만 좀 챙겨주시면 돼요. 자, 71페이지에 있는 유제 1번만 보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자, 71페이지요. 자, 71페이지 A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 바닥에 튀어올라 B점, C점을 지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지점에 비해서 B, C점으로 갈수록 지금 높이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 맞나? 싶을 텐데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되는 게 맞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왜 줄어드는가? 라고 한번 봅시다. 아니,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기억. A, B, C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마찰. 네. 마찰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지 않아요. 자,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건데 운동 에너지랑 미치 에너지 합으로 나타내는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니은 볼까요? 자, 공이 운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 맞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완벽하게 보존되는 애였다면 처음 높이에서 튕겨져서 다시 처음 높이로 튕겨져서 처음 높이로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높이로 그려줬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튕겨지는 있는 과정에서 또는 바닥에 닿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로 싹 다 바뀌지 못하고 마찰이나 마찰의 현상 등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 또는 소리, 진동 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디귿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에너지 총량은 언제나 똑같아요. 대신에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로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뭐 소리나 열, 마찰 뭐 등등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도 무조건 문제에서 하나 나오니까 꼭 봐주시고요. 옆에 있는 거는 순발전기 얘기인데 이건 교과서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읽어주시기만 하고, 자,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고요. 여기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문제 다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프린트에서 준 거다 보니까